네, 리플, 우리의 XRP 상황이 요즘에 조금 재밌어요. 이렇게 갑자기 급등이 한 번씩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일단 0.7달러 위로만 잘 올라서서 지지를 받아주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기대할 만한 포인트 지점이 지금 XRP의 어떤 기술적 흐름에서는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 지지라인이 0.62달러예요. 20일 지수이동 평균 부분이라서 이 위에서만 자리를 잡아주면 땡큐. 그런데 지금 0.7달러 돌파를 위한 어떤 지속적인 두드리기가 계속해서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러나? XRP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주변에 XRP 주변에 몇 가지 의미 있는 상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리플과 SEC가 공동으로 법원에다가 제안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약식재판 벌금 합의와 관련된 부분이고, 다시 말해서 1차 초기 판매 물량은 증권이고 2차 시장 판매 물량은 비증권이다 라는 약식재판. 그런데 어쨌든 초기 판매 물량은 증권이니까 증권에 대한 벌금 구제책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지금 SEC와 리플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초기 단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법원에다가 이 양측이 함께 이야기를 한 게 소송 정보를 공개하도록 공동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공개, 정보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보통 이걸 리플이 주로 해왔던 얘기인 거고 SEC는 주로 감추려고 레드라인으로 쭉쭉 줄을 그어가면서 감추려고 했던 건데, 이번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양측이 공동으로 이렇게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그런 다소 재미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서류를 봉인하지 않고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양측이 공동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양측이 공동으로 요청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법적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정보만 삭제를 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이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지금까지 가능하면 모든 것을 감추려고 했던 SEC가 이거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얘들 이러지? 이런 게 지금 벌어지고 나니까 XRP 커뮤니티에서는 합의 시그널이 지금 나온 거다. 매우 강력한 리플 소송 합의 시그널이 나온 거다. 그래서 해외 마이너 어떤 크립토 미디어 보면 리플 SEC 세틀먼트 임박 막 이런 기사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약간 굉장히 좀 과장된 약간 기레기성 기사라고 할 수 있고, 사실은 팩트는 이런 부분인 거죠. 양측이 지금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중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라는 의지를 함께 법원에다가 이야기를 했다. 뭐 이렇게 바라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적절한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뭐 양측이 지금 합의한다라고 단선적으로 약간 일방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바라는 거에 맞춰가지고 껴맞추기라는 건 조금 어폐가 있다. 이 정도로 일단 바라보시는 게 맞고요.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너무 궁금한데, 저도 이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거나 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통상 소송의 특정 부분에 대한 공개 절차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래요. 그러면서 이 소송 과정의 전략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측이 어떤 꿍꿍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양측이 지금 공동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 도달로 확정 짓기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요게 합의를 의미한다라고 확정 짓긴 어렵다라고 미국에서 사법시험을 패스한 GPT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대충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1차 초기 판매 물량에 대한 이 증권, 이거에 대한 벌금 액수를 가지고 양측이 어쩌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SEC 입장에서는 지금 리플 소송에 있어서 약식재판 결과가 이렇게 드라이하게 봤을 때는 반반의 뭐 승리다, 절반의 패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2차 시장 판매 물량이 비증권이다라는 것은 이건 SEC의 사실상의 패소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리플이 계속 지금 뭐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그렇고
스튜어트 알데로티, CLO도 그렇고 SEC는 계속해서 패소하고 있다 이렇게 단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실리를 놓고 봤을 때는 약식재판 판결은 SEC의 패소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 시점이 되게 재밌는 게 4월 23일부터는 정식 재판이 개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배심원 판결을 2분기에 진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만약에 배심원 판결 전에 어떤 리플과 SEC가 지금 구제 이슈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금 요 이슈죠. 2차 시장, 1차 시장 판매 물량, 초기 판매 물량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양측이 논의가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배심원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더 미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리플 소송은 이렇게 잘 정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게 또 그냥 일반적인 상황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재밌긴 해요. 갑자기 SEC가 이 새끼들은 항상 뭔가 감추려고 했고 법원이 공개하려고 하면 공개하라고 명령하면 공개 못한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얘들 갑자기 왜래? 뭐 이런 생각이 저도 좀 들었는데 또 요런 또 맥락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참고할 필요가 있잖아요. 어쨌든 소송과 관련해서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 정도로는 해석이 가능하다, 요까지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거죠.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XRP 흐름이 되게 예쁘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여러 번 짚어봤었어요. 그러니까 뭐 데일리 차트, 3데이 차트, 주간 차트, 2주 차트, 먼슬리 차트, 3먼스 차트, 이거 다 짚어봤었는데 차트가 되게 예뻐요.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주간 차트 2018년부터 초대형 삼각형을 지금 만들면서 뚫어냈습니다. 주간 차트에서는 뚫어냈고 지지까지 받아주는 모습, 와 씨 이거 잘 되면은 빵 하고 나가겠는데 라는 기대감. 주간 차트, 2X 차트, 2주 차트, 역시 2주 차트도 재밌어요. 하단 지지 라인을 지금 받아주고 있는 모습, 꼬라 박았는데 받아주고 있는 모습. 그런데 과거에 여기를 터치하고 받아주면 항상 불사이클이 시작됐다는 거죠. 불사이클이. 그럼 이번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기대감. 기술적으로 주간 차트, 2주 차트, 이거는 월간 차트. 월간 차트도 예뻐요. 월간 차트도 지금 저항 맞고 꼬라 박으면서 반등을 해주면서 요때가 이제 그거죠. 약식 재판 결과 나왔을 때 7월 13일. 그러고 나서 지금 반등을 해주는 상황. 야 이거 기대감. 이 월간 차트, 이거는 2개월 투먼스 차트. 이거는 진짜 약간 투먼스 차트는 진짜 예뻐요. 이거 정말 터지고 나오면은 뭔 일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데 과거에 MACD가 골든 크로스를 했을 때 폭등했다라는 거잖아요. XRP가 폭등 0.02달러에서 2달러로. 그런데 지금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교차 직전인데 삼각 패턴 지금 꼭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뭔가 지금 긍정적인 재료만 한번 빵 들어오면 난리 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기대감을 안게 해주는 그런 차트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소송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나와준다라면 이게 2개월 차트니까 한 2달에서 6달 정도 사이에 뭔가 의미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벌어지면 좋겠다, 아이 정말 좋겠다,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거. 그러면 뭐야, 20달러야? 20달러 지금 상반기나 하반기에 가면 올해 겨울은 삿포로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20달러 간다고 진짜, 뭐 이런 기대감? 모처럼 조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보니까 상당히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여기에 또 하나 지금 긍정적인 이슈 재료가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 AMM이 이제 곧 출시될 것 같아요. 지금 컨센서스가 90%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곧 출시될 것 같고, XRP 레저 기반의 자체 대출 프로토콜, XRP 홀더들로부터 유동성을 공급받는다라는 섹시한 아이디어. 그래서 가격 변동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여기서 수익이 나면 홀더들과 공유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유동성 제공자인 XRP 홀더들은 패시브 인컴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XRP 개수가 늘어나는 상황.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약간 탈중앙화된 컨셉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흥미롭고, 유동성 공급이라는 게 특히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리플 소송 딱 기소 당하고 나서
미국 시장 내에서 XRP의 유동성이 제로가 되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AMM 같은 프로젝트가 지금 등장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뭐 소송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 등장을 해줬고, AMM 이 이슈도 상당히 지금 곧 출시가 되는, 이게 원래 발렌타인데이 때쯤 승인이 될 것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오류 발생해가지고 리플 CTO가 지금 오류 때문에 조금 지연됐는데 곧 출시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던, 데이비드 슈월츠가 그런 얘기를 했던 프로젝트인데 어쨌든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적으로도 긍정적인 상황이 좀 몇 개가 있는 건데, 그런 와중에 차트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예뻐? 뭐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뭔가 이 차트가 굉장히 조금 큰 변화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진짜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롭죠. 흥미로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스티브 코트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XRP가 여차하면은 352달러, 58,431% 폭등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이 숫자가 되게 비현실적이잖아요. 350달러가 갑자기 폭등한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과거 상황을 보면 또 이게 아씨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지금 2주 차트예요. 투익 차트 우리가 앞서 짚어봤잖아요. 2주 차트인데, 과거에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상황을 보면 대칭 삼각 패턴이 완성된 뒤에, 이게 지금 3년 6개월이 걸렸는데 완성된 뒤에 58,431% 폭등을 해서 3.3달러 이때 지금 리플 올타임 하이를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부터 6년짜리 대칭 삼각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뭔가가 왔어. 6년 2개월짜리 지금 삼각 패턴에서 뭔가가 왔어. 이게 뚫어내면 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상황 2013년에서 2017년 상황을 보면 2013년 12월에 0.0614달러였던 게 2017년 3월에 패턴 돌파를 하고 58,000%를 빵 하고 올라가면서 3.31달러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빵 하고 58,000% 급등을 하면 이 가격이 지금 352달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거래량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거 진짜 무슨 일 생기려고 그러나? 뭐 이런 약간 기대감을 살짝 또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20년 12월 20일이었잖아요. SEC가 갑자기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그리고 벌써 이제 2024년입니다. 1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약식 재판 결과까지 나왔고, 이제 정식 재판이 시작이 될 거고 곧. 그러고 보니까 비트코인 반감기에 맞춰가지고 리플 소송 1심 재판이 이제 개시가 되네요.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벌금 구제 이슈와 관련해서 양측이 뭔가 이례적인 긍정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와중에 또 약간 규제 이슈의 중심에 지금 XRP가 아니라 이더리움이 지금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또 뭘까? 사실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얘기를 하면 SEC가 앞뒤 스텝이 다 꼬이거든요. 왜냐하면 윌리엄 힌먼이 미친놈이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2018년에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XRP의 증권성 이슈를 이제 불러일으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데 XRP는 왜 증권이냐, 이렇게 갔던 건데, 지금 이더리움 선물 ETF까지 승인이 된 와중에 이더리움이 증권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또 규제기관의 밥그릇 다툼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공화당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패트릭 맥켄리 같은 경우에 SEC의 규제 관할권은 위원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의회가 정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야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더리움 증권 이슈 가지고 만약에 SEC가 이더리움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다? 이거 좀 이상한 거거든요, 사실. 물론 이제 SEC는 워낙 우악스러운 짓거리를 잘하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일관적으로 그 우악스러움을 보여왔기 때문에 뭔가 그런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예단하기 어렵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이더리움과 관련된 SEC의
지금까지 행보 수년 동안 사실상 이더리움을 비증권으로 규정을 해왔는데 사실상 암묵적으로. 근데 갑자기 증권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앞뒤가 안 맞고, 그래서 제임스 세이파트 같은 경우에도 소송을 낼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바라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상한 상황이긴 한데, 특히 미국의 대선 이슈도 자리를 잡고 있고 암호화폐 투심이 표심으로 전환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됐고, 그런 와중에 미국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 상징적인 암호화폐, 특히 이제 약식 재판을 통해서 2차 시장 판매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 라는 판결을 받아냈기 때문에 XRP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급반전을 하게 되는 거, 다시 말해서 유일하게 규제 명확성을 갖게 된 크립토 커런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런 예쁜 삼각형을 잘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352달러 이렇게 되면 좋죠. 우리 다 이제 거의 인생 역전하는 건데 좋죠. 그런데 이건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그냥 너무 숫자가 크니까. 다만 뭐 이런 거 보면 뭔가 한 20달러는 갈 것 같잖아요. 예. 거기다 이제 규제 이슈까지 잘 정리가 되면.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XRP에 대해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XRP 홀더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왔고, 이제 막 플러스로 전환이 된 그런 분들은 아마 이거를 그냥 막 던지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XRP에 대한 공부가 조금 돼 있으시니까 XRP는 분명히 갈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자꾸 막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막 와리가리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얹혀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900원에서 1000원대가 평단인 분들이 지금 막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조금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저도 이런 걸 바라보면서 마음을 좀 다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튼 뭐 XRP 홀더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알트코인 뭐 해야 될까? 중장기 대응 종목, 이제 뭐 비트코인 반감기도 지나고 나면 알트 시즌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코인게코가 집계를 한 거예요. 인기 리스트거든요. 1등 솔라나 민코인 엄청 너무 핫하다 보니까 참 러그풀 사기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뜨거운 거 보면 참 재밌어요. 이것도 이더리움, BNB, 코스모스, 아발란치, 아비트럼, 세이, 수이, 폴리곤, 톤, 뭐 카르다노, 폴카닷, 메티스, 팬텀, 인젝티브, 앱토스, 헤드라 같은 경우가 참 뭔가 전폭적으로 뭘 일을 잘하고 있죠, 열심히. 뭐 이런 부분들, 뭐 팬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코인베이스 선물에도 올라갔던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괜찮은 종목들이 지금 여기 리스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종목들 한번 몇 개 선정하셔가지고 한 하루 정도 날 잡고 빡세게 리서치 하시면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중장기 대응으로 선정하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끌어가는 대응을 이번에 한번 해보시면 다음 강세장, 또 그 다음 강세장 요럴 때 대응하시기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코인게코 이번에 인기 리스트 가져와 봤습니다.